오늘은 이 심리 여행 에세이 사람 풍경 이 책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옛날에 한참 수필에 정신을 놓고 있을 때 그때 권해주던 책이어서 몇 번 읽었는데 요새 갑자기 그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고 다시 읽게 됐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건데 메네네서의 가벼운 우울증 이후 좀 더 심각한 우울증과 맞닥뜨렸던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였다. 그 도시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 충격의 여파인가 했다. 그러나 이틀, 사흘이 지나도 기분이 회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적극 노력했다. 베트남 식당에 가서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을 마셔보았고 숙소 옆 미용실에서 머리도 잘랐다. 자신에게 선물을 주듯 위로가 될 만한 기념품을 샀고 따뜻한 물에서 오래 목욕했다. 그럼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이 우울증의 원인이 날씨 때문이 아닌가 의심해 보았다. 도착한 첫날부터 날이 흐리고 안개비 같은 것이 오락가락했는데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허공에는 비와 안개와 습기가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몸이 추웠고 사흘째 저녁에는 미열이 오르면서 잔기침이 나오는 감기 증상이 있었다. 그렇게 닷새쯤 지났을 때 이상한 불면의 밤이 찾아오기도 했다. 일조량이 부족할 때 생긴다는 계절 우울증이라는 게 이것인가 싶었고 보들레르의 파리 우울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짐작할 것 같았다. 파리에서는 그야말로 우울증의 위력을 절감했다. 우울증이 한 인간의 생기 있는 감성과 감각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온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듯 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매일 두세 군데씩 유적지나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것은 없었다. 시끌벅적하기만 했던 루브르 박물관, 어수선하고 묘한 성인 듯한 느낌을 주었던 노트르담 성당, 뚱하게 누워있어서 바보 같다는 느낌을 주었던 샹젤리제 거리. 그것은 루브르나 노트르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 우울증의 감각과 감성이 마비되어 대상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무엇보다 내면이 부정적인 정서에 지배당하고 있어 사물이 다 그렇게 보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파리라는 도시는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모호하고 불온한 대상으로 떠오른다. 그때 우울과 무기력 상태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따뜻한 햇빛 속에 한나절만 가만히 앉아 쉬고 싶다는 것. 파리에서 조금만 더 오래 머문다면 뭔가 마음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결국 짐을 싸들고 프랑스의 가장 남쪽 도시, 따뜻할 거라 짐작되는 지중해 연안 도시 니스를 향해 도망치듯 떠났다. 니스에 도착해 따뜻한 햇볕과 옥색 대기 속에서 하루쯤 지나자 거짓말처럼 우울증이 가벼워졌다. 파리에서 우울증의 위력을 경험한 후 뒤늦게 또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내 삶이 길고 긴 만성적인 우울증 상태였구나 하는 것이었다. 삶이 어딘가에 막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듯한 느낌, 불투명한 막이 한 겹 의식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었다. 20대의 그 막막하고 암울한 느낌, 30대의 그 무력하고 적막한 상태가 죄다 우울증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 생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나 본질에서 유리된 듯한 느낌, 그것도 모두 우울증이었다. 나중에 안 일인데 보통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역시 우울증 때문이라고 한다. 여행 중 가장 심각한 우울증과 맞닥뜨렸던 것은 오클랜드여서였다. 새로운 것을 보면서 쉴 새 없이 이동하는 것이 여행의 본질인데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 일상이 정체되는 것과 함께 마음에도 적체감이 따라왔다. 날이 갈수록 마음의 생기가 없어지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해졌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는 것도 바보짓 같았고 기대했던 작품 쓰기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답답했고 주말마다 호스텔 복도에 자욱이 깔려있던 밤꽃 냄새도 불편했다. 오전에 어학원 수업이 끝나면 오클랜드 시내를 걷거나 요트 대회가 펼쳐지는 바닷가에 가거나 오클랜드 도메인이라 불리는 넓은 공원에 머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어느 날 그 공원을 걷다가 문득 무릎이 꺾일 듯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 쓰러지듯 잔디밭에 앉았고 그 길로 슬금슬금 나무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 나무는 실버들 같은 나뭇가지들이 마치 땅에 파라솔을 꽂아놓은 모양으로 자라 있었다. 며칠 전에 그 나무 파라솔 밑에서 한 쌍의 남녀가 기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낙엽이 자잘하게 깔린 나뭇가지 밑은 안온했으나 눅눅한 기운이 있었고 낙엽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남녀가 머물렀던 흔적 위에 보자기를 펴고 누워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올려다 보았다. 앞뒤 맥락 없이 마종기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낚시라는 제목이었을까. 햇살이 들끓는 한낮의 고요 속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무연히 낚싯질을 바라보다가 문득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토로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중년의 흙바닥 위에 엎드려 물고기 같이 울었다.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서 그 식구가 떠오른 것이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했다. 그 시와 함께 뜨거운 울음이 치밀어 오른 것은 불행이고 그 시가 훌륭한 위로가 되어준 것은 다행이었을 것이다. 나무 밑에서 기어나오면서 나무너와 코스를 포기하고 적도 근처 열대섬으로 떠나는 티켓을 예약했다. 아직도 그때 어떤 대상이 의식의 어떤 경로를 따라 들어와 감정의 어떤 선을 자극했는지 모른다. 미네에서의 우울증의 원인을 아주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언젠가는 그때의 우울증의 뿌리도 알게 되는 때가 오겠거니 생각할 뿐이다. 삶의 장애가 되는 사랑이나 분노의 감정이 묘하게 형성된 것이듯 우울증 또는 현실의 문제에서 생긴다기보다 의식의 어느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과 기타 정서장애에 접근하는 인지요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기분은 우리의 인지 또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바로 그 정신적 왜곡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제거하여 기분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라고 한다. 우울함을 느낄 때 당신의 사고는 부정성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그런 때는 자신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어둡고 침울한 용어로 지각한다. 당신의 정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적 사고에는 거의 언제나 커다란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 그 비합리적이고 뒤틀린 생각이 당신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다.
데이비드 번즈의 우울한 현대인에게 주는 번즈 박사의 충고는 인지요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 책에는 우울증의 근간이 되는 인지 왜곡, 즉 정신의 착각이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 하나의 부정적 사건을 총체적인 패배로 인식하는 태도,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에 치우치는 태도, 독심술을 가나 점쟁이처럼 마음대로 결론 짓는 태도, 어떤 일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인식하는 태도 등등. 생각해보면 내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때면 의식의 왜곡 현상이 늘 함께 오곤 했다.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끓어올랐다.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는 자기 비하감, 근거를 알 수 없는 죄의식,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바로 그런 생각이 인지 왜곡, 즉 마음의 착각이며 유학의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우울증은 내 마음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난장판이며 정신의 착오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우울증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틀림없이 이런 상황 중 하나다. 일주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틀어박혀 있었거나 심하게 추위에 노출되거나 햇빛을 적게 쬐었을 경우이다.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복을 갈아입고 20분 정도만 걷거나 달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라앉고 40분 정도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1시간쯤 지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솟아오른다. 이렇게 사소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깨닫는데 이처럼 손쉬운 대처법을 터득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가끔 약오른다. 하루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챙기시고 많이 걸으시고 햇볕이 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마 황사 때문에 햇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연을 보면서 걷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작은 에너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고 좋은 하루 천천히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